자주 바뀌는 정책과 온갖 루머 때문에 헷갈리고 답답하셨죠? 코로나 관련 상황과 우리가 나아갈 길을 이 영상으로 모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털보이사 김진균의 의학정보입니다. 저는 코로나 백신을 처음 맞을 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져왔고 조심스럽게 증상과 정보를 영상으로 업데이트해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신있게 아는 것이 별로 없어서 확실한 것만 다루어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백신을 맞은 후에 직접 겪은 증상이나 항체에 관해서 실제 검사한 것만 주로 말씀드렸습니다. 바이러스의 변이와 돌파 감염, 다른 나라의 상황에 관한 개인적인 의견은 최대한 자제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제가 공부하고 고민했던 제 생각 위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털보의사의 느낌적인 느낌, 완전히 주관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면 백신과 코로나19에 관한 상황들을 이해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상황이 나름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현재 백신과 코로나에 대해서 헷갈리는 분들이 그냥 편하게 듣고 대략의 상황에 대해서 통찰력을 가지시는데 도움이 되라고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영상을 기초로 개념을 잡으시고 더 정확한 정보를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주로 감염내과 교수님들이 하는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감염병 전문가보다는 잘 모를지라도 현재 벌어지는 코로나 방역 및 백신 각국의 상황들에 대해서 알기 쉽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인류가 이렇게까지 전면전으로는 처음 싸워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누가 더 정확히 전망할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는 이 순간에도 매일매일 상황이 달라지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원형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디서 가져온 것이 아니고 털보의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코로나 방역에 관해서 직접 그려본 겁니다. 털보의사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백신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방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마땅한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들고 있는 유일한 무기이자 일상으로 돌아갈 유일한 수단이 백신이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 의료시설 등은 코로나19가 무지막지하게 퍼지는 것과 다량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여 파국을 방지하며 백신을 맞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지금 우리가 목숨 걸고 하는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의 비중을 너무 박하게 점수 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금 현재 상황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백신이 어쨌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일한 무기인 백신의 중요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이 났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대포와 탱크 등을 가지고 쳐들어온다고 했을 때 우리가 총밖에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맞붙어 싸우기가 어려우니까 숨어야 되겠죠. 하지만 맨몸으로 숨어 있기보다는 총이라도 들고 숨어 있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화력으로 이길 수 없다고 해서 유일한 무기인 총이 하찮거나 무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최소한의 화력이라도 있어야 조금이라도 저항하거나 지키는 것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백신이 딱 그런 경우라고 봅니다. 지금 백신 개발이 안 되었다면 당연히 거리두기와 마스크가 거의 80%,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지금은 백신이 개발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초기에 바이러스 박멸을 위해서 확진자를 철저히 격리하고 동선 파악을 해서 퍼지는 것을 최대한 막은 것은 너무나도 잘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표를 보시겠습니다. 미국은 인구 대비해서도 우리보다도 환자가 많고 사망자도 많습니다. 현재까지 확진자가 3,790만 명이고 사망자가 64만이고
우리나라는 8월 18일 현재까지 확진자가 22만 9천 명이고 사망자는 2,178명입니다. 미국 인구가 우리의 약 7배임을 감안해서 인구를 보정하면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확진자는 23배, 사망자는 42배입니다. 현재도 최근 일주일 감염이 딱 60배에 달합니다. 우리가 마스크 쓰기와 거리 두기를 철저히 안 했다면 현재 2,178명인 누적 사망자는 약 9만 명 정도에 달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 대단한 업적은 우리 정부와 국민 모두가 노력해서 얻어낸 값진 산물이며 특히 생업을 포기하는 대가로 마땅한 보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몫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털보이사는 그래프는 이렇게 그렸지만 우리나라가 이뤄낸 이 대단한 업적을 깎아내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잘한 것은 잘한 것입니다. 여전히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유일한 탈출구가 백신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비중을 높게 둔 것입니다. 백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거리두기와 방역을 지금보다 몇 배 잘하더라도 바이러스를 잡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설사 국내에서 잡더라도 국제사회와 완전히 고립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외국에서 반드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없던 각종 변이들이 차례차례 결국 들어왔습니다. 델타 변이 예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델타 변이가 없었는데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분명히 외국에서 들어와서 퍼진 것이지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확진자의 거의 대다수가 델타 변이입니다. 이 확산세를 막는 것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최근에 불가능하다는 발표도 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대안이 현재로서는 백신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빠른 백신 접종밖에는 없습니다. 털보이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매스컴에서 백신으로 바이러스를 막을 수 없다는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백신도 코로나19의 전파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름 들어보면 알만한 나라 중에서는 백신 최빈국에 속합니다. 접종률도 저조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맞은 지 며칠 되지도 않았지만 백신도 없습니다. 저는 일단 백신이라도 맞고 나서 이런 말을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말씀드렸듯이 털보이사는 백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기사의 내용은 백신 없는 나라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바이러스를 박멸할 수 없다는 것이 이런저런 산수 공식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백신은 부수적인 수단이고 거리두기는 완화하고 병상을 더 확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이러스 자체를 모두 박멸해야 이 사태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이러스 자체가 약해진다면 이 위기가 해소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치사율이 높던 바이러스는 시간이 지날수록 아예 없어지거나 약해지는 과정, 즉 약독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매우 치사율이 높던 스페인 독감이 시간이 지날수록 치사율이 줄어들어서 현재의 독감이 된 것은 좋은 예입니다. 인위적으로 지금 돌아다니는 모든 바이러스를 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백신을 맞으면 바이러스 자체를 약하게 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백신을 맞으면 10%에서 30% 정도의 일부만 걸리고 증상이 경미하며 치사율도 줄어듭니다. 털보이사가 미국의 데이터로 계산해 본 결과 대략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과 안 맞은 사람의 코로나로 인한 사망률이 300배 정도 차이 납니다. 일단 걸린 사람의 치사율이 아니고 전체 인구에서 사망률입니다. 우리나라는 의료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젊은 사람들은 코로나19에 걸려서는 잘 안 죽습니다. 사실 백신을 맞고 잘못될 확률이 더 높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의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률이 코로나 걸려서 사망할 확률보다 높다고 해도 언제까지 숨어서 살거나
피하기만 할 수는 없고 단기간 내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질 것 같지 않은 상황이어서 시간이라는 이 변수가 더해지면 코로나 걸릴 확률이 점점 높아지면서 결국은 백신을 맞아서 잘못될 확률보다 코로나로 잘못될 확률이 훨씬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제가 싫어하는 통계를 이용한 사실의 왜곡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시간 기준이 어떻게 돼 있다는 그런 말 보셨나요? 못 보셨죠?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의 시간 기준이 꼭 있어야 됩니다. 백신의 부작용은 짧게는 몇 시간에서 길어도 몇 주에 걸쳐서 있지만 코로나의 감염 위험은 계속 있기 때문입니다. 혈전에 대한 솔직한 저의 입장은 혈전에 대한 위험이 좀 과장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결국은 백신을 맞는 것이 위험성이 더 적게 되고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와 아직도 한창 일하는 5, 60대 사회 구성원을 위해서라도 백신을 꼭 맞아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백신을 안 맞게 되었을 때 바이러스의 매개체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사회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들의 협조가 매우 필요합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 표는 제가 체감하는 우리나라의 현재 코로나19 방역입니다. 백신이 18%, 마스크와 거리두기가 합쳐서 70%, 병원 치료와 치료제가 12%입니다. 이 비율은 어디서 찾아본 자료는 아니고 수은정이 털보이사 개인의 현재 우리나라 방역 정책에 대한 느낌입니다. 그냥 느낌입니다. 느낌.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실제가 아니며 느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털보이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코로나19 방역에서의 백신 80%와 비교하면 백신의 비중이 너무나도 줄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굉장히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전쟁을 하는데 무기 없이 싸우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마치 유일한 무기인 백신 없이 싸우라고 국민을 내모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너무 오랫동안 강도 높게 지속된 거리두기로 우리나라 경제의 주축인 자영업이, 생업이 거의 파탄났습니다. 하지만 현재 백신이 없는 상태에서는 거리두기가 당연한 대책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다들 지쳤습니다. 저조차도 많이 지쳤습니다. 지금 이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서 더 지칩니다. 점점 더 미궁으로 빠지고 대책이 아예 없는 것 같아서 더 맥이 빠집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이 싸움에서 매우 중요한 백신을 확보 못해서 당장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국민에게 협조를 구하면서 같이 헤쳐나갈 것을 제시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맥이 빠지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따져보면 백신을 확보 못한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이 우리나라는 백신 선진국이 아니며 전문가들의 자문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나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것을 탓한다고 해서 되돌릴 수도 없고 달라지는 것은 없기 때문에 잘못은 기억하되 비난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백신을 초기부터 못 구하고 지금도 못 구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그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이 점은 우리 스스로를 대견하게 생각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간에 이런저런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와 싸우는 목적을 헷갈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일상으로의 복귀이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박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박멸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불가능한 일에 도전한 나라들이 많았으나 물론 다 실패했습니다. 스페인 독감도 100년째 퇴치하지 못하고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슬기롭게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바이러스가 저절로 약해진다든지 바이러스를 약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저절로 약해지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인위적으로 약하게 만드는 것은 백신입니다. 백신 맞는 것이 시간이 덜 걸리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몇 달의 시간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의료 인프라가 좋아서 사실 백신만 있다면
한 달이면 다 맞을 수도 있는 나라이지만 백신을 못 구해서 지금 아직 구하는 중이라서 순차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시간이 몇 달 걸립니다. 정부에서도 백신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순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단 초기에 물량을 확보 못했을 뿐입니다.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습니다. 백신을 일정 수준 이상 맞기까지 감시 체계를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해온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개인 위생을 몇 달만 더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야 대량의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백신을 70% 아니면 그 이상 맞을 때까지 의료 체계가 붕괴하지 않고 중환자를 잘 돌볼 수가 있습니다. 중환자실을 지금보다 대폭 늘려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은데 중환자실은 그렇게 금방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중환자실 상황은 코로나 이전에도 좋지 않았는데 지금 코로나 환자 우선으로 받고 일반 응급 환자들이 중환자실 이용을 잘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 여유가 많은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유행하는 델타 변이가 독성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약하다고 하지만 감염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의 방역을 그대로 한다면 환자가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중환자로 가는 비율이 낮다고 해도 환자가 많아지면 결국 중환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백신을 맞으면 중환자가 될 가능성이 수십 분의 1로 줄어듭니다. 처음 백신이 출시될 때 아스트라제네카는 중환자를 100% 방지한다고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질병청이 우리나라가 데이터를 발표할 때 1차만 맞은 사람도 발표하는 것은 1차만 맞아도 80에서 약 93%까지 중증으로 가는 것을 방지해준다는 초기의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차라 하더라도 백신 맞고 5, 6주가 지나야 항체가 많이 형성되는 것을 감안하면 5주에서 6주 정도 지난 인원만 발표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1차 백신은 약 43%이며 접종 완료는 18.5%입니다만 5주 전 데이터로 보는 것이 더 확실하고 2, 3주 만에 항체 형성이 안 된다고 봐야 타당하므로 백신을 진작 완료한 다른 나라와 데이터를 비교하려면 최소한 3주 전 데이터를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현재 백신의 효과는 1차 32.6%, 2차 13.4%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봐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에서 백신의 효과가 있다 없다를 따지는 것은 너무 시기상조이고 전혀 맞질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는 일단 살아야 합니다. 살아남아야 다음 기약이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누구 탓, 신세 한탄만 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말도 많고 호평도 많지만 선진국도 우리보다 대처가 좋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덜 감염되었습니다. 같은 인구일 때 미국의 확진자는 25배, 사망자는 43배 많습니다. 제 생각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백신에 관해서 좀 아쉬운 것은 우리나라가 백신이 없어서 국민들에게 백신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가 없어서 덜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즉, 나라에서 이 시국에 백신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알지만 구하려고 해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직접 미국에 가서 백신에 관해서 아쉬운 소리를 하고 협의한 내용을 얼마 전에 발표까지 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압니다. 과거의 잘못을 자꾸 들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백신에 관해서는 수급이 좀 되면 백신에 대해서 뭔가 맞아야 할 것처럼 언론에서 강조했다가 백신이 갑자기 안 들어와서 부족해지면 백신 관련해서 온갖 괴담과 부작용들이 언론에서 강조되는 것은 혹시 우연인가요? 저는 어떤 매체든 가급적 객관적으로 사실대로 말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백신에 관한 나쁜 말을 일부러 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저는
언론에서 일부러 그렇게 얘기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고 사망할 확률이 100만 분의 2에서 3 정도여서 0.0002%라도 나한테 걸리면 100%라는 말은 통계를 왜곡하는 흔한 수법입니다. 사진에 있는 연령별 사망자 통계를 보면 젊은 사람은 치사율이 낮습니다. 백신을 맞는 것이 안 맞는 것보다 위험하다는 말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 비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라는 변수가 교묘하게 무시된 통계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코로나19가 걸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게 되고 따라서 사망 확률이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백신을 맞는 것보다 훨씬 사망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백신을 많이 맞은 나라의 행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이 전에 집단 면역을 위해서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을 다 해제했다가 확진자가 엄청 많이 나오고 사망자가 많이 나왔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번 여름에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12월, 1월 때만큼 늘었다고 하고 사망자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자, 확진자 그래프입니다. 정말로 최근에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델타 변이가 큰 문제라고 합니다. 확산세가 커서 막을 수 없다고 합니다. 다른 변수로는 6월 중순 이후 영국의 확진자 규모가 급속히 커진 이유가 올해 6월 달에 열린 유로 2020 축구대회에서 영국이 결승까지 올라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흥분한 팬들이 마스크도 없이 각종 술집과 카페 등에 모여서 방역에 반하는 모임들을 가졌다는 것이죠. 경기가 끝나고 한풀 꺾이는 느낌이 있는 걸 보면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번에 사망자 데이터입니다. 확진자는 12월, 1월과 비슷하게 올라갔지만 사망자는 말도 안 되게 적은 숫자입니다. 심지어 생활 방역을 완화했는데도 말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백신의 힘입니다. 그래프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시 봐도 확연하죠?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영국의 백신 접종 통계입니다. 제가 3주, 5주 전에 데이터를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영국은 5주 전에도 지금과 비슷한 백신 접종 비율입니다. 어린이들을 제외하면 1차라도 5, 6주면 면역력이 90% 이상 상당수 생기므로 면역력이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영국은 백신의 효과를 톡톡히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3주 전 데이터와 영국 3주 전 데이터입니다. 우리나라는 고령층과 요양병원 환자를 먼저 맞춤으로써 사망률을 낮춘 것은 칭찬할 만하지만 백신에 의한 어떤 집단 효과를 보기에는 시기상조입니다.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최근에 일상으로 돌아가기로 한 나라가 있습니다.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도 백신을 착실히 맞은 나라인데 확진자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싱가포르의 사망 그래프입니다. 희한하게 싱가포르의 사망 그래프가 막대처럼 되어 있는 것은 사망자가 0명, 1명, 2명 뭐 이렇게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가요? 생활방역을 완화하고 공세를 풀만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덜 걸리는데도 막상 걸리더라도 싱가포르의 치사율은 독감 걸렸을 때와 비슷한 0.1% 수준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1%입니다. 싱가포르 보면 1회 이상 접종이 무려 79%입니다. 아이들을 빼면 전 인구가 다 맞은 것이죠. 싱가포르 사람들에게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어쩌면 독감보다도 못한 독성을 가진 바이러스가 된 것입니다. 백신에 의해서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은 이렇게 제목을 실었습니다. 코로나 퇴치 못해 싱가포르 코로나와의 공존선언. 이런 제목의 뉴스를 내보냈다고 하는데 실상은 완전히 다른 얘기죠. 백신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독화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게 된 것이죠. 싱가포르는 기사와 달리 제가 볼 때는 성공입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말입니다. 여기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싱가포르의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의 철저한 정책은 우리나라와 비슷한데 우리나라와 다른 것이 백신 접종률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눈에 확 띕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나라의 확진자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보면 영국 보고 뭐라 할 게 아닙니다. 영국 그래프는 이렇게 확 올랐다가 꺾이는 추세인데 우리는 12월보다 더 늘었고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더 늘어날 기세입니다. 우리나라의 사망자도 많이 줄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고령층과 요양병원의 백신 전수 접종이 큰 역할을 했고 코로나 관련 의료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사망자가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백신으로 확진자 수는 덕을 못 보았지만 사망률에서는 덕을 본 것으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최고 사망자가 많이 나왔던 데가 요양병원이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백신 자원으로 최고 위험한 군에 투여를 한 것은 정말 잘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논란이 많은 미국을 보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신규 확진자는 확진자가 최고 많았던 올해 1월 4일과 비슷합니다. 사망률을 보시겠습니다. 1월 4일의 사망률입니다. 약 2656명이고요. 확진자가 비슷한 8월 16일입니다. 사망자는 3분의 1로 줄어든 704명입니다. 백신의 효과입니다. 미국의 백신 접종은 1회 61%, 완료 51% 수준입니다. 다음은 과거에 자연면역을 한다고 했다가 대실패를 본 스웨덴입니다. 착실히 백신을 맞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사망자도 많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요새 분위기 좋다는 헝가리입니다. 헝가리 쪽에도 예전에 확진자가 엄청 많고 사망자가 많이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확진자가 두 자릿수입니다. 사망자는 현재 1명입니다. 1명. 신규 사망자가. 중환자실 입원 수는 거의 없습니다. 8월 3일날 중환자실 입원 환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헝가리의 백신 접종률입니다. 백신 접종률을 보면 1회 이상이 58.1%, 접종 완료가 56.3%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이렇게 확진자와 사망자가 확 줄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백신 때문이라고 봅니다. 헝가리의 특징은 1차가 이미 5월 초에 50%가 넘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 1차가 5월 초에 이미 50%가 넘어 지금까지 왔다는 거죠. 백신의 효과가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은 나라는 확진자가 제법 나와도 현저히 줄어든 치명률 때문에 사망자가 대폭 줄고 있습니다.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정의하고 대할 것인지 각 나라마다 고민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스스로 이 그래프들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는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마땅한 대안이 없는 현 상황에서 이 사태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백신이 매우 중요하며 생명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백신을 맞을 때까지는 코로나로 인한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조금 더 힘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백신을 맞아도 감염되는 돌파 감염 때문에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 맞은 사람 규모로 보았을 때는 지금 나오는 돌파 감염의 비율이 전체 확진자의 15%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돌파 감염은 우리나라에서 1.6%라고 합니다. 지금 주종이 델타 변이이기 때문에 백신 맞은 사람은 델타 변이에서도 확실히 덜 걸리며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90% 정도는 감염을 방지해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 비율이면 확산세를 예상보다 많이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백신 접종자가 매우 낮다고 합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확산세를 막는 것은 최대한 감염을 늦춰서 백신 맞을 시간을 벌고 의료 시스템이 붕괴하지 않도록 하는
우리의 핵심 전략입니다. 지금의 코로나 사태의 해결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이 사태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는 있어도 결국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한정에서 봤을 때 앞으로 빠르면 6개월, 늦으면 1년이면 사태가 진정될 것이라고 봅니다. 너무 늦다고요? 죄송합니다. 제 잘못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뭐라고 하시지 마시고요. 예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거리두기와 마스크 정책이 강력하고 국민들이 잘 지키는 편이어서 인구의 70% 이상 백신을 맞을 때까지 타국에 비해서 낮은 환자 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 시스템도 타국보다 월등해서 사망자도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 접종 비율이 늘어감에 따라서 현저하게 확진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병행해서 바이러스의 인위적인 약독화 과정이 나타날 것입니다. 증상이 약해지고 치사율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결국 확진자가 일정 부분 생겨도 치사율이 0.1% 근방으로 오면 우리도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마스크는 쓰고 만날 사람은 마음껏 만나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다들 백신 접종을 열심히 하고 있어서 결국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돌아오기는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 접종을 거의 안 하거나 덜한 나라가 문제입니다. 하지만 선진국에서 백신을 다 맞고 나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나라에게 백신을 넘겨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후진국이 해결이 안 되면 세계적으로 종식이 어렵기 때문이죠. 확실한 것은 바이러스가 어떤 변이를 일으킬지는 두고 봐야 알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바이러스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차 변이를 일으키는데 보통 전파력은 점점 강해지고 증상은 약해지고 치명률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독성 자체가 순해질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가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서 모든 바이러스가 약독화 과정을 일으킨다기보다는 지금 델타 바이러스가 우위를 점하는 것처럼 약독화된 우세종이 다른 바이러스와 경쟁하여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백신을 맞지 않고도 자연면역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선진국 주요 국가에서는 바이러스 변이를 실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돌연변이가 변이 수준이지만 만약 변이가 너무 과도하게 일어나서 변종으로 보이는 그런 변화가 나타난다면 이 바이러스의 독성, 즉 병의 위중도와 치명률을 평가해서 추가 백신이 필요할지 따져봐야 됩니다. 현재의 델타 바이러스에 대해서 백신 회사와 학자들이 부스터샷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벌써 부스터샷을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스터샷을 시행한다면 델타 변이도 더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백신의 확보가 문제겠죠.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거의 2년째 던져진 우리는 답답하기 이를 데 그지없습니다. 우리가 영위하던 생업이 엉망이 되고 적자가 누적되며 인간관계까지 무너져가는 지금 언제까지 버텨야 할지 확실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저런 힘든 일이 정말 많지만 우리 국민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혹독한 방역 수칙을 너무나 잘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피로가 많이 쌓인 것은 알지만 국민의 70% 이상이 백신을 1차까지 맞고 한 달이 더 지날 때까지는 지금의 상태를 어떻게든 유지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노력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더 살릴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10대, 20대 청년들은 코로나에 걸려도 본인들의 치명률이 매우 낮다고 해도 내 가족, 부모를 위해서라도 코로나 확산 방지에 최대한 협조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50세 이상의 어른들은 언제 갑자기 증상이 악화되어서 사망할지 모릅니다. 가족 중 한 명이 옮겨온 바이러스로 다른 가족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지인을 통해서 전달해 들은 바로는 아빠가 옮겨와서
엄마와 아기 둘이 같이 걸렸는데 엄마가 중태에 빠진 안타까운 일도 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상황이 가장 힘들 때가 곧 상황이 반전될 수 있는 전환점이 종종 되곤 했습니다. 조금 더 버텨야 합니다. 우리는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단합해서 버텨야 이기는 전쟁입니다. 전쟁통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적을 무찌르는 것과 동시에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치료제가 나오지 않은 지금 치료제가 게임 체인저라고 하면서 치료제만을 기다리는 것은 누워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백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백신을 충분히 맞지 못한 우리들은 너무나 취약하고 심지어 생명도 위태로울 수가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충분해질 때까지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만이 우리를 지키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길다면 길고 많다면 많은데 도움이 꼭 되셨길 바랍니다. 다분히 의도성을 가지고 만든 영상이라서 이해하시는데 참고만 하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해서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을 알기 쉽게 더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털보이사 김진균의 의학정보였습니다.